이런 식에서 이런 식으로 수술 없는 주걱턱 교정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를 해내신 것 같은데 좀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을까요? 이 교정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면 막 환자분들이 막 입틀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교정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다만 물리는 게 이렇게 있다가 점핑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제가 힘든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조금 힘드시죠. 오늘 이렇게 많이 어려워 보이지만 저는 잘할 수 있는 주걱턱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환자분 20대 여자 환자분인데 얼굴 굉장히 예쁜 분이셨어요. 그런데 반대 교합이 너무너무 심해서 아예 위에 앞니가 보이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아예 웃음이 없으세요. 웃지 못하시고 해소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없어 하셨어요. 본인이 교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될까 싶어서 아예 치과를 상담을 안 해보셨대요. 왜냐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속상할까봐, 그리고 안 된다는 얘기를 실제로 몇 번 들으셨고 이거는 양악수술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막혀있는 거는 꺼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도 이제 여러 번 들으셨다가 저한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그러면 씹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셨겠네요, 엄청.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앞니의 힘을 전혀 못 받고요. 뭔가를 끊어먹는 거는 당연히 어렵고 앞니에서 받아야 하는 힘을 사실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시지 못한 거죠. 그럼 이 환자분은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우셨나요? 옆에서 한번 볼게요. 위에 앞니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위에 앞니가 앞으로 나오려면 여러분 어금니에서 공간을 많이 만들고 띄워줘야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아래 앞니가 굉장히 많이 솟구쳐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아래 앞니 레벨은 여기 있고 어금니 레벨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커브가 져서 올라가죠. 아래 앞니를 일단 밑으로 많이 함입, 내려주는 치료 계획을 해야 되고요. 한마디로 이것도 반대 교합이긴 한데 과계 교합이잖아요.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는 교합은 아니지만 아랫니가 윗니를 많이 덮는 교합이니까 잇몸 쪽으로 내려주는 함입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하고 많이 띄워야 되는데, 적당한 케이스에서는 제가 여기다가 바이트 레진이라고 어금니를 띄우는 어떤 재료를 붙여놔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심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악궁 확장 장치도 쓰셔야 하는 케이스였거든요. 악궁 확장 장치에다가 여기 바이트 레진을 높게 올리는, 두껍게 어금니들이 닿지 못하게 하는 장치까지 같이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악궁이 확장이 되고 위에 앞니가 앞으로 나오고 아래 앞니가 밑으로 함입이 되는 동안 잘 못 씹으셨죠. 근데 그거를 그 몇 달을 극복을 해주신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왜 원장님들이 이렇게 돌려보내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뭐 어려운 건가요? 어쨌든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안 어려운데 아니, 저는 안 어렵지만 교정을 전문적으로 안 하셨던 원장님이시면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뭐 주걱턱 케이스도 존재해요? 있죠. 불가능한 주걱턱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양악수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양악수술 하기 위한 구강암관면외과라든지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의뢰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주걱턱 교정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부작용이 있진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나타나는 교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잇몸뼈가 조금 내려갈 수 있다든지 치아뿌리가 짧아질 수 있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동일하게 존재를 하는 편이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 주걱턱 교정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주걱턱을 해소를 하면 여기 턱 끝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이 환자분은 골격적인 주걱턱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래 턱이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들, 이게 정상교합, 윗니가 아랫니 덮는 교합, 주걱턱의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죠. 근데 주걱턱 환자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까지거든요. 위턱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나오고 이 부분까지는 들어가는데 여기 턱 끝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턱 끝이 조금 강조돼 보이거나 아니면 얼굴이 약간 길어 보이는 느낌으로 끝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냥 수술로서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네, 보통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 턱 끝이 강조돼 보일 수 있고 아니면 턱이 약간 길어 보일 수 있다는 거 안내해드리고요. 이게 심하면, 그래서 얼굴이 기신 분들은 제가 대부분 양악수술을 조금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 아니면 주걱턱 교정으로 교합은 이렇게 맞춰놓고 턱 끝 위주로 해서 윤곽 수술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이 환자분이 특별히 좀 어려웠던 네. 부분은 없었는지? 악궁 확장 장치를 쓰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제가 되게 존경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 씹힙니다. 생각 이상으로 진짜 답답하고
해야 하세요. 악궁 확장 장치를 쓰거나 악궁 확장 장치에 방금 말씀드린 앞니를 점프아웃 시키기 위해서 어금니를 띄워 놓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기간을 잘 견디신 게 이 좋은 교정의 핵심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웠다기보다는 환자분이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그거를 잘 따라와 주신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 환자분은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환자분이에요. 원장님, 이 주걱턱 교정 환자분들이라고 해서 뭐 딱히 교합이 어렵다거나 약간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마무리 교합을 할 때. 주걱턱 환자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교합에서 다른 좋은 교합을 새롭게 형성한다는 거는 늘 도전적인 일이고 어렵고요. 주걱턱 교정은 교합이 어렵다기보다는 얼굴과의 조화를 어느 정도 형성하는 선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합 자체보다 위턱을 얼마나 조금 빼드릴지, 위에 치아가 얼마나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심하게 볼륨감이 살지 않고 얼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하게 되죠. 예전에는 뭐 악궁 확장 장치 써도 절대로 얼굴 변하지 않아요. 절대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변할 수 있다고 이제 나오는 논문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환자분들의 교합은 너무 사실 당연한 거고요. 교정 의사가 교합 맞추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예쁜 교합이랑 예쁜 얼굴이 매칭이 되는지 그거를 늘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원장님의 감각으로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거. 근데 이거 제 감각 아니에요. 제 감각 아니고요. 그거는 저의 기준이죠. 왜냐하면 미의 기준은 진짜 100이면 100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의 기준으로 보기는 하지만 환자분이 원하는 수준,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들었을 때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마음에 들었을 때 이거를 같이 일치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주걱턱 교정 케이스 한 케이스 저희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케이스도 많아요. 그리고 많이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걱턱 교정 아주 심하게 양악수술 케이스 정도로 비대칭까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얼굴과의 조화도 함께 생각해 주시고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시는 원장님과 여러분 주걱턱 교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교정 이야기에서 뵐게요. 안녕.